떠났다고 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겠느냐 하면 한국에는 각 대학들에 보통 사과가 있죠. 이 사과의 교수들 가운데 특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학자들이 많죠. 제가 학자들 가운데서 그중 유명하신 몇 분 교수님들의 김일성에 대해서 특히 김일성의 항일투쟁사와 관련하여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연구 논문들을 한 대개 통계해보면 한 40여 편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제가 읽지 못했거나 또는 이제 구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못 본 그런 논문들도 물론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읽은 그 논문을 쓰신 교수님들이 모두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논문 속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자료들이 만약 제일 처음 인용되었던 자료와 틀렸을 경우에는 그냥 틀린 자료 속에 틀린 정보를 한 사람만이 가져다가 딱 한 번만 인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숱한 학자들이 모두 틀린 자료를 가져다가 인용하다 보니 종당에 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분들이 모두 유명 학자고 또 대학교에 무슨 조교나 부교수도 아니고 모두 이제 전교수들이고 또 원로 교수들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 학생들이 또는 연구생들이 누가 은감생신 자기들 스승의 논문에서 이제 인용된 근거 자료들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다고 함부로 감히 반론이나 하겠습니까? 계속 뒤따라 틀린 정보를 가져다가 인용하고 또 인용하다 보니 오류가 이제 새끼를 치는 겁니다. 종당에 가서는 이제 그것을 바로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굉장하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항일투쟁은 한반도 안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소련이나 일본에 가서 했던 것도 아니고 중국 영토 안에서 과거 이제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던 오늘의 중국 길림성의 동남부 지방에서 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이제 또 김일성과 함께 했던 연구자들도 주요하게는 당시의 제만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이제 각각 이제 반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조선인 연구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김일성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갔고 모두 북한에서 이제 임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의 중국인들은 모두 중국에서 살았죠. 이분들이 남겨놓은 가장 1차적인 원시 자료들이 모두 중국에 있고 중국 정부는 또 이제 북한과 혈맹 관계에 있다 보니 자기들 우방국가인 북한이 국가 영도자의 형상에 이제 손상이 가는 어떤 자료들도 일절 국가적인 비밀에 붙여두고 절대로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검토를 거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사실상 굉장하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출간한 이 김일성 이 책에서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해버린 보천보 전투 당시 중대장으로 참가했던 중국인 무량본의 이야기나 또는 김일성이 최측근 경호병으로 1940년에 이제 김일성이 만주에서 소련으로 탈출할 때까지 계속 그림자처럼 이제 곁에서 이제 붙어 따라다녔던 유옥천 같은 이런 분들이 생전에 남겨놓은 회고담들은 중국에서 모조리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회고담 속에는 북한에서 위대한 수령으로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불세출의 영웅으로 되어 있는 김일성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이제 민낯이죠. 요즘에 시체말대로 하면 쌩머리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모두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공개된 자료들은 모두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심사를 거쳐서 가공되기도 하고 또는 출판, 언론, 신문, 방송 이런 모든 선정과 학술 분야를 주관하는 당 선정부나 또는 조직부 내에 아주 엄격한 기율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허락을 받고 이제 공중에,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에게 공개하여 보여주는, 말하자면 지극히나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제 한국의 사학계통의 학자들이 이제 합법적인 도경을 통하여 중국에서 오던 이런 자료들만을 가지고는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일본이나 또는
그 소련 쪽에서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이제 구소련의 부분档案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부 원시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런 자료들 또한 그 정확도가 굉장하게 떨어집니다. 일단 어떤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느냐면, 일본 쪽의 자료들은,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시절의 자료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붙잡지도 못했고 또 사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당시 신문들이 파고되고 제멋대로 남발하고 있었던 그런 기사들이야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김일성이 이제 어디서 어느 때 사살당했다느니, 또 그리고 이제 김좌진 장군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박상실이라는 저격범은 또 어디서 어느 때 어떻게 붙잡혀서 처형당했다느니, 이런 기사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도 믿을 수가 없죠. 이건 제가 감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뢰로,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자료는 작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 이름으로는 이휘성,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제 고려인 학자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구소련의档案 가운데서 이제 김일성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발굴했는데, 그게 이제 무슨 자료냐면, 김일성이 1940년에 이제 만주에서 더는 배견하지 못하고 소련으로 탈출했을 때, 이듬해 1월쯤인가 소련의 관계부문으로부터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력서 속에 김일성이 입당 보증인이 누구냐, 그런 이런 칸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김일성이 적어놓은 자신의 입당 보증인,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 참가할 때 입당 소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입당 소개인이 이청산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제 원시 자료니까 이 자료에 적혀있는 이 이청산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굉장하게 중요한 인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발굴한 러시아 학자인 이성 씨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사학과 쪽의 학자들이 이 이청산에 대하여 이제 무척이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청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겨우 정말 가까스로 얻어낸 이 이청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료라고는 바로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에서 이청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가 이게 무슨 자료냐면, 1934년에, 그러니까 이제 소화 9년이죠. 국외, 그러니까 이제 조선 바깥의 만주에서 활약하는 조선인들 가운데서 이제 비교적 요시찰 대상 인물로 이제 안도 쪽에 이청산이라는 그런 간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조선 총독부 경무국 쪽에 어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보스러운 경찰이 제멋대로 작성한 자료라는 것을 첫눈에도 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도의 안도현을 펑텐성 안투현이라고 적었어요. 펑텐성은 봉천성, 즉 심량을 말하는데, 심량을 봉천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만주국의 행정지역 명칭에 봉천성이라는 이런 이름이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안도는 또 봉천과는 거리도 멀고 근본 봉천 지역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행정구역상에서는 이제 간도성에 속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또 여기서는 이 이청산을 가리켜서 중공당 만주성리 산하 안도현이 간부라고 적었는데, 만주성리 산하에는 안도현이라는 이런 당 조직이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안도의 중공당 조직은 현위가 아니고 안도구위인데, 이 안도구위는 화룡현위원회의 영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룡현위원회는 또 만주성리의 직속 그런 하급당 조직이 아니고 동만특위의 영도를 받고 있었던 조직이며, 당시 중국 공산당 만주성리 산하의 조직 체계상에서 보면 직방 만주성리와 안도현이 이 조직 명칭을 이제 한 손에 놓고서 부르거나 기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주성리는 중공당 만주경 내에서의 최고 당주의부고, 안도는 만주성리 산하의 동만특위, 또 그 동만특위 산하의 화룡현위, 그 화룡현위원회 산하의 한 개 구위원회에 불과했을 따름이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한 가정에서 증조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을 동일선상에 놓아서 이제 기록하고, 중간에 이 손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은 모두 빼던진 거예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100% 엉터리죠. 때문에 이와 같은 기록 자체가
아무런 그 정확성도 이제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료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즉 1930년에서 1934년경 사이에 안도 지방의 중공당 조직에 대한 중국 쪽에서 그 만주성위원회 문건 자료들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이미 중국 쪽에는 당시 그 중국 공산당 화룡현위원회 산하의 안도구위원회가 어떻게 조직되었고, 이 조직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의 이름과 그 당원들이 어떤 직책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던지에 대한 그 인물 개개인의 약전들이 아주 자세하게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보십시오. 그런 자료들을 하나도 제대로 수집하지 않고는 그냥 이 이청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증거 자료를 내놓고 있는 거가 고작 이런 엉터리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작성했다는 만주구의 그 행정지역 명칭도, 만주경 내의 중공당 조직 체계 그 명칭도 다 틀리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일성에 대해서, 주요하게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사와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 사학자들께, 즉 그 사학과계통의 교수님들과 대학생들과 그 지망생들께 다음과 같은 권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을 쓰실 때 이제 그 논문 속에서 근거 자료를 인용할 때 절대로 일본과 러시아 쪽의 원시 자료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100% 믿어버려도 안 되거니와, 또 중국에서 이미 정부가 허락하여 공개하고 있는, 말하자면 굉장하게 이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제 그 공중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민들에게다가 혁명전통 교재용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들에만 또 의거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쪽, 러시아 쪽, 그리고 중국 쪽의 자료들을 다 함께 규합해서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공통 분모가 형성되고 나면, 아, 이것은 맞구나, 또 이것은 틀리구나. 그래서 이제 이 틀린 것은, 그러니까 중국 쪽의 자료와 일본 쪽의 자료, 또는 그 러시아 쪽의 자료가 서로 틀리고 기술이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느 쪽의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학자 자신의 안목으로 그것을 판단한 뒤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쪽의 자료는 과감하게 폐기하거나, 또는 그 자료가 어찌어찌해서 틀린 것 같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증명해내자면, 그러니까 어째서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고 다른 이쪽 자료는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도 다 증명해내자면 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렇게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그냥 엉터리 자료로서 연구 논문을 완성해버린 뒤에는 그 제자들이 다시 또 그 엉터리 논문을 교재로 삼고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처음 잘못된 오류가 이제 새끼에 또 새끼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방금 그 실례를 들었던 그 김일성의 입당 보증이 이청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이제 1931년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입당했는데, 그 러시아에서 발굴된 그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이 그 입당 보증인은 바로 그 이청산이라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뭡니까? 그러니 이제 김일성이 후에 북한이라는 나라까지 건국하고 나서 한 개 나라의 국가주석까지 된 뒤에야 자기가 원래는 남의 나라, 즉 중국 공산당이 입당하여 이 공산당이 시킨 대로 항일투쟁을 했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하게도 창피하고 이제 부끄러운 역사일 수가 있죠. 이 항일투쟁을 다 자기가 혼자 한 것처럼 왜곡하고 과장하여 자기 인민들을 모조리 현용화시켜 놓았는데, 만약 자기 자신도 원래는 중국 공산당원이었고 또 이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를 관찰하고 심사하고 인도해 주었던, 말하자면 그 입당 보증인이 이제 따로 있었다고 하면 이 위대한 수령의 형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의 모든 항일혁명 역사와 관련한 자료들에서는 물론이고 김일성 본인의 회고록에서도 자신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다는 이 부분을 절대로 교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김일성이 입당 소견이 누군지에 대한 이 비밀도 지금까지 이제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이 그 구소련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제가 그 발굴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자료 속의 내용에 대하여 뭐 기사를 인용하여 시시콜콜 증언부언할 것도 없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어를 김일성 보증인 이청산 또는 그 김일성 붉은군대 시절 이력서 이렇게 넣고 검색하면 이제 관련 기사들이 뜹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공개되고 나서
한국의 그 사학계 학자들은 모두 이 이청산이 그럼 누구냐? 저도 그 자료와 관련한 기사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보았는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학자들이 모두 나서서 이 자료가 어떻게 가치가 있다느니, 또 어떻게 새롭다느니 하고 모두 한두 마디씩 했더군요. 그런데 정작 이 이청산이 누군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더군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근거해서 김일성의 입당 보증인은 김일성 본인이 이청산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청산이 국영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 입당 보증인이 맞다고 감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당시 환경에서 누구를 입당시키자면, 그래서 그 누구의 입당 소개인이 되자면 그 소개인은 당연히 그 혁명 경력에 있어서나 또는 그 당 경력에 있어서 선배가 되어야 하고 먼저 혁명에 참가하고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선배가 나중에는 먼저 배신자가 되고 일본군에 귀순하여 오명을 남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 남만의 그 유명한 항일 영웅 이홍광도 그의 입당 소개인 내지 보증인은 후에 일본군에 귀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홍광도 후에 일본군과의 전투 중에 희생했으니까 이것이 문제되지 않죠. 만약 해방 후까지 살아있더라면 엄청나게 연루되었고 문제를 삼기에 따라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큰 곡경을 이제 치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제 문화대혁명 때 그렇게 의심받아서 이제 같이 배신자나 또는 특무로 몰려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도 가고 또 아주 얻어맞아서 죽은 혁명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소련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만주에서 소련으로 탈출했던 1940년대에는 이제 스탈린이 아직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뭡니까? 그 스탈린 시대의 대숙청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러니 김일성이 만약 자기의 입당 소개인이 그때 이미 소련 정부에 의해 일본군의 스파이로 몰려서 이제 판결받고 시베리아에서 이제 노동개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이 자기 입당 보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 즉시로 연루될 테니 말입니다. 김일성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그 총명하고 똑똑하고 또 머리가 역바른 사람입니까? 그 민생단 사건 때도 그렇게나 많은 조선인 혁명가들이 일본군 스파이로 몰려서 살해당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누구보다도 의심을 많이 받았던 김일성만은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저는 자기 입당 보증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김일성이 절대로 제대로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소련에서 이제 발굴된 이 자료석의 이청산은 후경 누구일까요?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또 그리고 북한에서도 누구도 이 이청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고 뭡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이청산이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청산의 자세한 양력은 제가 이번에 출간한 김일성 이 책이 상권 속에 제124페이지에 주석까지 달아서 자세하게 밝혔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청산, 중국어로는 이제 리칭산 이렇게 부릅니다. 1894년생이에요. 본명은 김일용이며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하였다. 단천은 전설 속의 소년의병장 김일성의 이름이 처음 생겨난 고장이기도 하다. 단천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김창희가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이청산은 14살 때 이 의병대에 참가하였다. 1909년 10월경에 일본군은 마천령 기슭에서 김창희 의병대를 포위하였으나 마침 산 밖으로 심부름을 나갔던 이청산은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가족과 함께 간도로 이주하여 화령과 안도 등지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이청산은 1930년에 공산당에 참가하였고 그해 10월에 화령현 달라자 구위원회 서기가 되었다. 후에 달라자 구위원회가 파괴되고 안도구위원회, 이 안도구위는 화령현위원회 소속입니다. 안도구위로 옮겼으며 조직위원이 되었다. 1931년 여름 이청산은 안도구위원회, 이 안도구위원회 서기는 안정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안정용의 이름을 김정용이라고 성씨를 잘못 기억하고 있더군요. 중국 정부 자료에는 안정용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931년 여름에 이청산은 안도구위원회 결정에 의해 대사하의 중국인 지주 장홍천의 집에 들어가 머슴으로 일하는 한편 이영배, 김철이,
김성주 등 당지의 젊은이들과 접촉하면서 안도 반일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유격대를 김일성이 조직한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한다. 이 유격대의 당 소소장을 맡고 있었던 이청사는 선전위원 김성주 등이 유격대를 데리고 조선혁명군 양세병 부대에 참가하려는 것을 제지시켰다. 이듬해 1932년 11월에 안도 반일 유격대는 그곳 구국군 오학당, 중국어로는 위슈의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안도 구국군의 그 우사령입니다. 그곳 구국군 오학당이 별동대로 편성되었고 구국군과 함께 영안으로 이동하였다가 영안 유격대와 합류하였다. 후에 이청사는 항일연군 제3방명군 군수부 부관으로 일하다가 1940년 봄에 이청산이 이제 사망한 그 마지막 시간이 밝혀집니다. 이청사는 항일연군 제3방명군에서 군수부 부관으로 일하다가 1940년 봄에 뇌님이라고 부르는 한 대원이 부대를 떠나 도주하려는 것을 뒤쫓아가 설득하고 데려다가 살해당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청산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언제 사망했으며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이청산의 양력입니다. 그럼 김일성의 진짜 입당 소개인, 즉 김일성의 중국共産당이 입당할 때 그의 입당 보증인은 구경, 도대체 누구일까요? 제가 시간상 관계로 그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다는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들이나 또는 대학원생들이나 또는 이 방면의 그 대학 지망생들 모두 꼭 이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속에 김일성의 진짜 입당 소개는 물론이고 무릇 김일성과 관련한 모든, 그리하면 김일성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여자랑 좋아했었거나 또는 누구랑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싸웠거나 하여튼 어디서 어떻게 활동해왔고 어디서 어떻게 일본과 싸웠으며 그 전과는 어떠했으며 이르기까지 정말 자세하게 지어는 지겨울 정도로 아주 시시콜콜하게 다 캐내서 모조리 밝혀놓았습니다. 방금 자막으로 보여드렸던 이 이청산의 양력일 뿐만 아니라 지어는 그 김일성 본인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안도의 사령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무송의 마적 만순에 대해서도 그들의 본명이 무엇이며 어느 해 어디서 태어났으며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일일이 다 밝혀내서 이 책 속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이 책을 사서 볼 수 없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도서관에 책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도서관이 희망도서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구입하여 독자들에게 이제 빌려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은 한숨대로 햇살은 눈시리죠.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그댄 떠났다고 하네요. 그대 안에 내 모습 제가 되어 달려도 고운 손등 위에 눈물 묻지 않기를